35페이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지목 아주 중요해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오늘은 이제 35페이지 3번 봐봐요. 3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오죠. 면적. 오늘 여기 아닌가요? 맞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매년 출제가 돼요. 또 면적은. 면적은 이제 뭐예요? 이제 별표가 5개고요. 별표 5개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영역입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가족입니다. 빨리 합격해서 야간에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 가족에 해당되고요. 자, 가족과 관련돼서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원선적 혈액이 발생해 공정적 혈액이 발생합니다. 자, 면적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면 어떠한 혈액이 나타나느냐? 공정적 혈액이 나타난다. 그래서 공정적 혈액.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 면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자, 면적의 면자 따고 우리가 장자로 끝나는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장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의 면자 따고 그러면 면 끝자리가 장이죠. 그럼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돼요?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장만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된 적이 있어요. 25회 때. 자, 면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토지 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면적이 등록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면적은 뭐라고요? 면장. 좀 이따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정리를 할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계획표를 한번 짜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면적이란 무엇이라 하며 자, 두 번째 면적 측정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보다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에다 초점을 좀 맞춰서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 세 번째. 요게 단수 처리예요. 그래서 단수 처리, 끝수 처리가 뭐냐? 요 끝수 처리가 뭐냐? 그래서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놓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오죠. 어디에다 표시하시냐면 자, 35페이지 중간에 가봐요. 자, 가로 3번의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서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게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자, 별표 2개,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단수 처리와 끝수 처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 가로 4번에 있어요. 4번에 그 맨 밑에 가로 4번에 끝수 처리. 그래서 끝수 처리 줄쳐놓고 거기에다 별표 3개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는 요거예요. 용어 상박입니다. 이게 출제될지 이게 출제될지. 둘 다 뭐 요게 출제되면 요게 출제가 안 되고요. 우리 작년 재작년은 요거하고 두 가지 믹싱이 돼서 출제가 됐는데 둘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부분과 단수 처리, 끝수 처리에 대해서 요 두 개를 한번 요거는 오늘 100% 끝내고 요거는 좀 감만 좀 잡아 놓자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의로 가봐요. 의. 맨 위에 가봐요. 면적이란 첫 줄 끝에 뭐라고 써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했고 요렇게 딱 줄잖아요. 자, 수평면상의 넓이.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에다 줄을 딱 꺼놓고 우리가 요렇게 이제 기존에 배웠던 수평지적, 요렇게 읽으면 평면지적이고 그렇게 해서 2차원 지적이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우리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이제 징글징글하게 배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흥동이 있어요. 자, 369번이 있고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을 뭐라고 그랬죠? 서재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 대흥동이 합정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하나 떨어지고, 자, 요 369가 뭐예요? 지번이죠. 자, 지번이 370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하나 떨어지고,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요 대라는 게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차장은 뭡니까?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요거는 25일 때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지목 변경은 굳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보죠.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면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합산해주면 되니까. 자, 하나는 면적의 변동 없이 한 필지가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대표적인 이치 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치 정정에 대해서는 면적의 변동이 없으니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5개는 저절로 나와야 돼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과 지목 변경과 합병과 이치 정정은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생기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써놨죠?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초보자들은 여기 뭐가 붙었어요? 청량이 붙었죠. 근데 청량이 붙으니까 꼭 뭐다 청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이란, 제가 여기 이제 산이라고 생각해봐요. 산등성이 있어서 자, 건물이 딱 뭐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그러면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게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우리 여기 한번 보죠. 자, 과거의 반대말은, 과거가 있으면 뭐가 있죠? 현재가 있죠. 현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가 우리가 뭐예요?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죠. 프레젠트라는 것은 뭐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레젠트는 현재면서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눈 떠 있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당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수업을 듣는 자체가 선물이고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경계 복원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계 복원 청량은 뭐냐? 과거의 경계를 청량해놨는데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경계 복원 청량이야.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은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은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거와 관련돼서 자, 한번 봅시다. 요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23회 때.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숙제하면 무슨 검사하죠? 숙제 검사하죠. 숙제를 안 내줬으면 뭐예요? 숙제 검사할 이유는 없죠. 한번 봐봐요.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은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검사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현황 청량과 무슨 청량이 된다? 경계 복원 청량. 이게 또 올해 27회 때 또 한번 출제 예상이 되니까 나름대로 싹 정리를 해놓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어요. 이렇게 이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때요? 이마에 뭐 써 있어요? 합격이 다 써 있네요. 일단은.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그러면 저기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하니까 졸고 있어요.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지적 현황 청량이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을 아니한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아요. 근데 경계 복원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이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으나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예외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걸 조심해 놓고, 특히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걸 좀 따져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또한 합병 줄쳐놓고요. 지목 변경 25일 때 출제됐고,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치 정정의 경우에도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여기는 마무리를 하나 더 짓자고요.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17ht 2.5점짜리가 하나 있는데 요걸 하나 옆에다 딱 투영을 해놔요. 요렇게. 뭐라고 써놨죠? 척간법입니다.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요걸 하나 조심해서 달아놔요.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요걸 청량하느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척간법이 뭐예요? 한 평, 두 평 이렇게 하는 게 한 평. 그 다음에 거기 한 건, 두 건 하는 게 척간법이에요. 만약 척간법을 쓰게 되면 걸리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잘못 썼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그럼 100평은 얼마예요? 100평은 여기에다 100을 곱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 참고 표시로 해서 그 사이에서 마무리 딱 정놓으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되고, 면적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걸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들어보나 봐요. 자, 요거는 이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이해하면 그만이고, 이해 안 되더라면 다음 달 코스에 있으니까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36페이지. 자, 36페이지. 자, 맨 위에다가 요걸 하나 딱 써놔봐요. 자, 이제 얼마나 외워졌는지 한번 보죠. 맨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참고 표시해서. 법정 축척에 대해서. 자, 지난번에 한번 써먹겠다고 법정 축척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법정 축척은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모를 두 배 하죠. 분모를 두 배 하면 얼마예요?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이 되고, 자, 500분의 1을 분모를 두 배 하면 몇 분의 1이 된다? 1000분의 1이 되고, 자, 건너뛰어죠. 뭘로요? 3000분의 1. 3000분의 1은 분모를 두 배 하면 얼마다? 60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36페이지 맨 위에다 한번 써놓고, 이걸 알아야 오늘 요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를 정리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서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에 공통점을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봐요. 요쪽은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요거는 100단위, 요거는 뭐다? 1000단위가 돼.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대축적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요 사이에다 써놔요. 0.01이면 자, 0.1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거수를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1000단위 축척은 요 사이에다 0.1이라고 써놓고 1제곱미터라고 써놔요. 그럼 거수를 정수로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써놓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 대축적은, 자, 소수 몇째 자리까지 거수를 맞춰라. 첫째 자리. 요거는 뭐다? 1000단위는 뭐다? 정수로.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학창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학창시절로. 평균 정산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87.76이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거수를 맞춰봐요. 얼마죠? 자, 87.8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87.74다. 그러면 얼마죠? 이거는 87.7이 됩니다. 그럼 87.75 그러면 얼마가 되죠? 87.8이 되죠. 자, 그럼 무슨 오입을 했죠? 무슨 오입을 했어요? 4 오입을 했죠.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려라. 4 오입을 했습니다. 근데 봐봐요. 자, 만약에 두 필지를 측량했더니 123.45가 나오고, 자, 123.3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4 오입을 한번 해봐요. 얼마가 나오죠? 요거는 123.5가 나오죠. 5죠. 요거는 얼마일까요? 123.4가 나와요. 다음은 얼마죠? 246.8이 됩니다. 9가 되죠. 자, 9가 됩니다. 자, 요걸 더해봐요. 얼마죠? 246.8이 나와요. 어디가 커요? 이쪽이 커죠? 얼마가 커요?
0.1이 크죠. 그럼 두 필지만 해도 4사업을 하니까 오차 범위가 0.1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국토로 하면 천문학적인 오차 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5,4,5입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5,4,5입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우리 백단위 축적은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5를 기준으로 합니다. 5로 딱 잘라 먹어졌을 때 이게 짝수면 버리라는 거야. 짝수는 버려라. 그럼 얼마죠? 123.4가 돼. 자,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요거는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3.4가 돼서 246.8로 맞춰보자는 거예요. 5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4,4,5입이 아니라 무슨 5입을 도입한다? 5,4,5입을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단위 축적 왜 그러면 5,4,5입을 도입하느냐? 오차 허용 범위를 뭐다 최대한 뭐예요?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항상 뭐예요? 이 5라는 것은 백단위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그 둘째 자리가 5로 딱 끌어줬을 때 이것만 확인하라고요. 짝수냐? 홀수냐만 확인해 주는데 그럼 홀수면 버려주라는 게 그러면 123.4고 홀수면 뭐다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23.4로 해서 246.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요. 봐봐요. 자,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요. 초과했죠. 5를 초과했으면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형님들이 헷갈려 합니다. 이걸 잘라줬을 때와 5를 초과했을 때는 5를 초과하게 되면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올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죠? 123. 얼마죠? 5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23.45로 끝났을 때,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요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짝수다. 그럼 버리라는 겁니다. 얼마죠? 123.4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 123.447이 나왔다. 둘째 자리가 기준으로 해봐요. 4에요? 5를 초과했어요. 4죠? 그러면 요거는 버리면 돼. 얼마로? 123.4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한번 해봐요. 요거는 이제 백단위 축적을 하는 거고 이번엔 천단위 축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123.5다. 요거는 천단위 축적은 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그러면 여기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다? 124로 등록해서 점수로 끝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22.5다. 122.5다.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그러면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래서 12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 122.51로 끝났다. 그러면 5를 초과해버렸죠?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올리면 돼요. 얼마다? 1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님들이 4,4,5입을 하다가 갑자기 5,4,5입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단수 처리가. 그러면 첫 번째, 4,4,5입을 포기하고 5,4,5입을 도입하는 이유는 오차 허용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백단위 축적은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려주라.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거기 단수 처리가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 등록 면적 단위가 0.1 줄쳐놓으세요. 0.1. 자, 0.5를 초과했다. 올리고 0.5로 딱 잘라줬어요. 그러면 앞자리가 홀수만 올리고 0 또는 짝수는 버려라. 이게 바로 5,4,5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5 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려라. 자, 이제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자고요. 자, 손을 가려서 한번 자기가 만나봐요. 산출 면적이 123.34다. 그럼 얼마예요? 123.3이 되겠죠. 123.35다.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홀수죠. 그럼 얼마다? 123.4가 되는 거야. 자, 123.36이다. 5를 초과했으니까 123.4가 되고 123.4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그럼 얼마다? 123.4가 돼요. 자, 123.45이다. 5를 초과했죠.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123.5. 이게 그렇게 수학인데 며칠 지나면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면 깜빡하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이번엔 천단위 축적으로 한번 가보죠. 자,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1제곱미터 줄쳐놓고 그럼 끝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죠. 123.4다. 얼마예요? 123. 123.5로 끝났네. 3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홀수죠. 그러면 얼마예요? 124. 123.6이니까 5를 초과했죠. 124고 124.5, 5를 끝났네. 그러면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버려라. 얼마예요? 124. 123.51이다. 124.51이다. 그러면 5를 초과했죠. 이때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요. 그럼 얼마다? 125. 그래서 이 측면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거수 처리, 단수 처리는 결론적으로 그럼 무슨 오입을 도입한다? 오사 오입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이유. 그래서 주로 면적과 관련돼서 출제된다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이 두 개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여기에 출제되면 여기에 출제가 안 되고 여기에 출제되면 여기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또 간접적으로 연결되니까 공부를 하실 때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부분과 단수 처리, 거수 처리를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100% 정리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요번 달에 좀 미진하면 다음 달 것에 마무리를 딱 져놓으면 돼요. 그러면 단수 처리, 거수 처리는 무슨 오입이다? 4사 오입이 아니라 무슨 오입이다? 5사 오입이라는 거. 그거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칠판을 지우고 있을 테니까 거기 37페이지 확인 문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25의 기출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무슨 변경이 보여요? 지목 변경.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은 모조리 합격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겁니다. 중개사법을 많이 맞아놔야 돼. 그래서 공법이 까락이 안 되면 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무조건 80점 이상 넘겨야 되고 제일 2차 과목에서 제일 고득점은 중개사법을 공략해야 돼요.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개사법이 그래도 제일 우리 2차 과목에서는 효자 과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절반은 사람은 아마 중개사법은 거진 공부만 조금 하면 8, 90 사이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뭐니 해도 그래도 2차 과목에서는 전략 과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차 과목에서는 민법 학개론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정해요. 민법이 전략 과목인지 학개론 전략 과목인지 제가 정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학개론을 잘해요. 아무래도 학개론을 잘하고 특히 세법을 또 잘합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 지점장이 몇 분 계셨어요. 거진 학개론, 세법 이런 것들은 거진 공부 하나도 7, 80점이 나오더라고 보통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이 약한 사람이 있고 학개론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격차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뭐가 나가죠? 이제 경계라는 게 나와요. 자, 경계 한번 경계해 보죠. 자, 경계는 요거는 80% 독자적 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별표 3개는 오늘 배운 부분이 벌써 면적과 경계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면적보다는 출제 경향이 약간 떨어져요. 근데 오늘 라올에 나올 거는 뻔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 그거죠. 자, 경계는 뭐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또 하나 마찬가지 공정적 효력이라고 딱 써놔요. 자꾸 책에다 정을 들어요. 공정적 효력이 있다. 자, 경계는 국가가 공정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공정적 효력이다라는 의미를 쓰고 옆에다 3개를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산경계라고 하나 딱 써놔요. 자, 그 다음에 보정경계라는 걸 또 써놔요. 보정경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성인경계라고 딱 써놔요. 성인경계. 자, 그러면 이제 요 국가가 보증해주고 국가가 승인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15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요. 15회 때. 여기 경계와 관련돼서 도산경계는 요 경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 도자에다 화살표 놔요.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대표적으로 도면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도산경계 그러면 경계 그러면 공정적 효력과 도산경계와 보정경계, 승인경계 본능적으로 우리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치고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을 거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잡을 거는 무엇이라 하며 그 다음에 경계 결정 기준은 뭔가라는 거. 그래서 경계 결정의 원칙들이 있어요. 경계 결정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뭐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바로 여기 경계 결정 기준이 출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경계 결정 기준을 찾아서 별표 놓고 다시 돌아오자고.
자, 경계 결정 기준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38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자, 38페이지를 쭉 넘겨서 거기 3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39페이지 가로 4번 경계 결정 기준 여기를 공략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별표 새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초점은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 틀림없이 올해는 경계 결정 기준 아니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다음 달 고세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자, 37페이지. 자, 경계라 하면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일단 개념을 우리가 잡았어요. 첫 시간에 잡았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필지예요? 세 필지. 여기는 누구예요? 건보라. 여기는 배종욱이. 여기가 오미예요. 여기는 건보라 필지가 되고요. 여기는 배종욱 필지가 되고 여기는 오미 필지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무슨 점이라고 배웠어요? 경계점. 이걸 뭐라고 배웠죠? 경계. 그럼 경계란 읽어봐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야. 그러면 경계에서 꼭 포인트를 잡을 거는 필지별 여기를 잡아야 돼. 그 필지별을 지행별로 곤치면 X가 돼. 그러니까 지행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그럼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필지별. 그거 자신하지 마세요. 지문에 뜨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필지별이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 38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을 우리가 봐요. 자, 가로 3번을 보기 전에 경계 결정의 원칙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출제됐습니까? 그러면 38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봐요. 반가로 4번을 봐봐요. 뭐가 나와 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예,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왜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느냐? 거기 봐봐요. 특히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점을 등록하고자 할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비읍하고 시옷을 묶어봐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찾았어요?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추가가 됐어. 그래서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그래서 작년에 출제 예상될 거라고 예상대로 그대로 출제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출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올해는. 그럼 올해는 역시 어디에다 신경을 써요? 바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신경을 쓰라고요. 뭐요? 경계 결정 기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38페이지 가로 3번 맨 밑에 봐봐요. 경계 결정의 원칙.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돌려요. 돌리면 돼요. 봐봐요. 되게 쉬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라고 했죠? 자, 요게 경계. 요거는 경계. 요거 뭐예요? 경계. 이제 출발합니다. 돌립니다.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1번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라는 게 탄생해. 그냥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공부는. 자, 여기 봐봐요.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오른쪽 가봐요. 경계 직선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돼. 그러면 경계 직선주의에서 간혹가다 말장난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최단거리 줄잖아요. 최단거리를 최장거리로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경계죠. 경계는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죠. 두 줄로 나눠질 수 없다. 3번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반가로 4번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무슨 축이죠? X축, 여기가 뭐다? Y축.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축적 정대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면 축적 정대의 원칙은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을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 축척이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축척이 큰 도면, 작은 도면이 아니라 큰 도면에 따른다라는 거. 자, 그 위에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해봐요. 축척 정대의 원칙은 큰 도면에 따른다. 큰 도면에 따른다. 그러놓고 이용해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거기 큰 도면에 따른다. 여백이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놔요. 요렇게. 자, 예를 딱 EX를 예를 하나 들어놔요. 자, 지적도면에 지적도에. 자, 지적도에 500분의 1과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경우 이렇게 써놔봐요. 있을 경우에 자, 있을 경우에 가로에 따른다. 자, 그러면 지적도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경우에 뭐에 따라요?
500분의 1. 500분의 1. 아까 큰 도면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몇 분의 1이 들어가요? 500분의 1에 따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경계 결정,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지적도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경우에 600분의 1에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럼 대표적으로 축적 정대의 원칙은 무슨 도면에 따른다? 큰 도면에 따른다는 거. 그걸 예를 하나 딱 써놓으면 뭐다 앞으로 문제 푸는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경계예요. 자, 제가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8년 연애했는데 연애 실패했어요. 연애를 실패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고무줄 권법을 몰랐어요. 잡아당기면 오는 줄 알아서. 근데 잡아당기면 올 줄 알았더니 그러면 고무줄 권법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 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놓아줬다가 당겼다가 놓아줬다가 당겼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경계야. 경계는 잡아당기면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거기 5번 봐봐요.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끝내라는 겁니다. 봐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가.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경계 직선주의. 최단, 최단거리. 자, 경계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한 줄. 두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적 정대의 원칙. 그 다음에 요거는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선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자, 간혹가다 말장난 치는 게 그 경계 부동성의 원칙을 요렇게 장난친다고. 그 옆에다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일주일 지나서 영속성의 원칙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지목이죠. 이거는 지목 결정 원칙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지목. 다음 중 경계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을 골라라. 1. 경계 국정주의. 2. 경계 직선주의. 3번 경계 불가분의 원칙. 4번 축적 정대 원칙. 5번 영속성의 원칙. 정답은 영속성의 원칙이 되는 거야. 영속성의 원칙은 뭐의 설정 원칙이다? 지목 결정 원칙, 지목 설정 원칙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출제되는데 지금은 한 지문으로 출제돼요. 자, 봐봐요. 경계 결정 원칙에는 경계 직선주의, 경계 국정주의, 영속성의 원칙이 있다. 어때? X. 영속성의 원칙은 뭐의 원칙이다? 지목 설정 원칙이라는 거.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계 결정 원칙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역시 요겁니다. 자, 뭐라고 써놨죠? 경계 결정 기준. 요 기준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법률에 규정을 해놨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듣고 봐봐요. 요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높낮이가 없다. 중앙. 거기에 2번 봐봐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중앙.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연접되는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자, 여기 봐봐요. 높낮이가 있다. 어디로 경계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단부 줄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상단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절토 부분 돼서 절동그라미, 상단부에서 상동그라미. 그래서 절상이라고 외워야 돼. 나중에 헷갈립니다. 요거하고 헷갈려요. 요 A하고, 요 B하고 C가 있는데, 요 B하고 C하고 헷갈려요. 왜냐면,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단부냐, 이게 상단부냐, 이게 헷갈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절토된 부분 읽어봐요. 절상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요? 하단부로 갑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자, 이번에는 뒤로 가요. 해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바닷물이 빠져요. 바닷물이 빠지면 썰물이에요, 밀물이에요? 썰물이죠. 각 잡으면 뭐예요? 민물. 여기가 경계로 결정해. 이게 뭘까요? 최대, 만조이, 최대 동그라미. 최대. 바다는 만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16개 때 이 최대를 평균으로 건져서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최대야.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하산계수. 하산계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산계수는 우리가 이제 요 차이를 나타내는 게 하산계수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봄, 가을철에 하천에 있어서 뭐다 바닥을 보이죠. 바닥을 보이다 장마철에 물이 꽉 차잖아요. 요 차죠. 요 차가 무슨 계수예요? 하산계수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게 필요하다고. 댐이 필요해요. 댐.
그래서 우리가 댐이 필요한데 뭐다? 집단 이기주의, 딤피 현상이죠.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뭐예요? 우리나라는 댐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산 개수가 크니까 우리는 댐을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그러면 우리 장만철에 물이 꽉 찼다. 요걸 경계로 결정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야. 최대 만수위, 최대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바다는 해면은 최대 만저이고 호수는 뭐예요? 최대 만수위가 되는 겁니다. 만조, 만수. 자, 그 다음에 제방 줄 서놔봐요.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야. 자, 그래서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이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넘나지가 없다 뭐예요? 중앙. 넘나지가 있으면 하단부. 절전된 부분은 뭐예요? 상단부. 해면 수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호수는 최대 만수위가 되고 수면은 접세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야. 자, 그러면 요즘은 여기 이제 제일 그동안 많이 출제됐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꼭 믹싱해 줄 게 있어. 바로 니은이야. 니은을 별표 새겨놓으라고. 특히 니은 쪽에다 잘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거는 기본이고, 니은 옆에다가 요걸 하나 딱 써놔요. 자, 요걸 딱 하나 써서, 자, 요렇게 써놔요. 자, 요걸 하나 딱 마무리해 놔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이점은 없는, 있는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써놔요. 자, 도산경계입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 경계가 돼. 실제 경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가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무슨 경계에 따라준다? 도산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슨 경계? 실제 경계예요. 이 실제 경계라는 것은 민법상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없는가 있는의 차이가 나타나고, 다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무슨 경계? 도산경계. 그럼 다시 와봐요. 이거는 어디로 경계를 하죠? 중앙. 이거는 하단부. 이거는 상단부. 이거는 최대 만조위. 이거는 최대 만수위. 이거는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거기 니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말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의 자, A하고 E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 줄쳐놔봐요.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소유권에 따라가 무슨 경계냐? 바로 실제 경계가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경계다? 도산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요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하고 요 세 개를 뭐다?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문제 나가요. 쉽지 않아요.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야.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서.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 기역의 AS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적용은 뭐만 적용이 있다? 요거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봐봐요. A, B, C. 요거만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더 해보죠. 그러면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남았네요.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절차된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단부에 따른다. 어때? X. 어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게 올해 출제사항이 되는 거야.
실제상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 두 요번에들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렇게 또 요거하고 접목을 시켜봅시다. 제방이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저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요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적용은 요 세 개밖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 그 측면에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출발. 그러면 만약에 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 문제를 내고 싶으면 뭐가 붙어야 돼? 단서가 붙어야 돼.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요 단서가 나중에 붙여준다고 문제 낼 때는. 그러면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무슨 경계에 따라서 정리하라. 도상경계. 그럼 한번 더 해봐요. 도상경계. 이거는 정황,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조의, 요거는 최대 만수의가 되고, 요거는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 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적용은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서 잘 다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출제 예상이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봐서 40페이지 3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3번. 이걸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요. 서서히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번 올해 이제 작년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요 3번에 대해서 자,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 그걸 측면에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럼 과연 자, 요게 출제될지, 동그라미 3번이 출제될지 기출가 주목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옛날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자, 신문의 사회면에 이렇게 나온 건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몇 층짜리예요? 자, 5층짜리죠. 근데 다툼이 있었나 봐. 다툼이 이제 소유권의 분쟁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멀쩡한 건물을 이렇게 철거한 경우가 있었어. 녹이 슬고 사회면에 사진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요쪽 반쪽 건물은 철거가 된 거야. 그럼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끌어와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느냐 이거지. 원칙적으로는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분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뭐가 필요해? 확정 판결서가 필요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툼이 벌어져서 확정 판결가 없어서 법원에서 철거하라, 요쪽만 철거하라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4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걸 한번 숙지해 줘야 돼.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앞으로 요걸 외울 때 확정 판결에서 학 동그라미 줄쳐놓고 학. 자, 공공사업에서 줄쳐놓고 공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 줄쳐놓고 사 동그라미. 자, 리얼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조 6항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줄쳐놓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줄쳐놓고 도 동그라미. 그러면 그 박스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어떻게 써냐면 박스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앞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학, 사, 공, 도 이렇게 외워줘야 돼. 학사, 공동. 뭐 외우는 것도 자기 마음이겠지만 앞으로 계속 수업을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학사, 공도, 학사, 공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삼행시 한번 적어보죠. 학장 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학사, 공도. 이거는 분할적인 측면하고 경계적인 측면에서 언제든지 올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앞으로 이제 외워둬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가 될 겁니다. 자, 봐봐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있다. 읽어봐요. 무슨 공도? 학사, 공도. 그래서 학이 뭐예요? 확정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업. 공이 뭐예요?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 근데 공공사업에서 여기 꼬리표가 8개 지목이 있어. 그걸 외워둬야 돼. 자, 그건 오늘 외울자고 여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학철수. 자, 학철수.
그래서 학철수, 그래서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8개 지목이 있습니다. 천재구, 유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학철수가 뭐냐? 우리 지목 다 배웠죠? 학이 뭘까요? 학교용지. 철이 뭘까요? 철도용지. 수가 뭘까요? 수도용지가 되고, 자, 천이 뭘까요? 하천. 재가 뭘까요? 재방. 구가 뭐예요? 국어. 근데 요 유를 조심해. 유를 행간펜타 켜놔요. 요 유를 유언지로 건져놓으면 꼼짝없이 당해. 유언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빗감을 딱 쳐놓고, 자, 도는 뭘까요? 도로. 그러면 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거에 대해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18학기 2.5점짜리 봐봐요. 자, 이제 나갑니다. 분할에 있어서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여기 있잖아요. 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몇 개 지문이 빠져나가요? 8개 지문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학철수, 그 다음에 읽어봐요.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그렇죠. 유지.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거기 유지, 행간편 다 거놓고 유지를 유언지로 건져놓으면 꼼짝없이 당해요. 다음 중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사업에 대해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언지, 수원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있다. 어때? X. 유언지가 아니라 유지.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달라. 자, 그러면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는 한 60%에 70%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랑 약속하는 게, 외우는 게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이 뭐예요? 학장 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다음 달 코스에 들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꾸 외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맞춰서 좀 외워달라는 겁니다. 저도 공시법에 22년을 강의하는데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만큼 이렇게 외우는 게 적절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뭐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자,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절이 뭐예요? 절도용지. 수가 뭐예요? 수도용지. 천이 뭐예요?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가 뭐예요? 도로. 그래서 요거 의미를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놓고 경계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25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볼까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옳은 겁니다. 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뭐다? 제한한다. 요 단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요 단서가 안 들어가면 중복 답안이 처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기억을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뭐예요? 중앙이죠. 기억 X. 연접자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은 뭐예요?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죠. 도로 구간의 토지의 절 동그라미. 절은 뭐예요? 상단부가 되죠. 그러면 디귿뜻 X. 해면수면은 최대, 만저의, 최대, 만수의.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 되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25회 기출문제라서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고 요거는 주기가 1년, 2년 주기로 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올해 대표적으로 요 문제가 또 올해 27회 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문제가 아니면 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 날씨도 추운데 그래도 하나 외우고 가야죠. 자, 추운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요거죠.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적으로 안 되죠. A적으로 돼야 안 돼요. 되죠. 뭐가 있어요? 학사, 공도. 학이 뭐예요? 학장 판결, 사, 도시 개발사, 공,
공공사업 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우리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뭐가 있어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 뭐예요? 여지. 그러면 24회 한번 문제 볼래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자 24회 기출문제입니다. 분할에 따른 또 다음에 나열한 것 중에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경계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분할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학사공도 하나 틱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읽어봐요. A적은 뭐로? 학이 뭐라고? 학장 판결. 사가 도시개발사. 공이 뭐요? 공공사업. 도가 뭐요?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러니까 올해 요거하고 경계 결정 기준하고 믹싱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제 지상 경계점도 높은 작년에 출제된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안 나옵니다. 올해는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져버려요. 장을 지져. 그래서 자, 2개 측면에서 꼭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펼쳐놓고 시작해요. 제2장 무슨 공부가 있다? 지적 공부. 요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